미안하다. 파도 소리에 묻힌 그의 목소리. 매달 한 번 회장은 혼자 차를 몰고 그 바닷가로 갑니다. 20년 전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강민호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고급 세단을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20년 전 그날처럼 잔잔했죠.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민호 회장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낡아서 곳곳이 해졌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시계는 민호 회장이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아내에게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호 회장은 중소기업 과장이었죠. 아내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이 시계를 사줬습니다. 당신, 이 시계 차고 꼭 성공하세요. 그래서 우리 딸 좋은 대학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 회장은 천천히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짠내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에만 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바로 저 모래사장. 저기서 4살배기 딸 수진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성이에요. 하며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 회장은 그날 중요한 전화를 받았죠. 회사 상무님의 전화였습니다. 강 과장, 지금 당장 서류 확인 좀 해줘. 급해. 민호 회장은 딸에게 수진아, 아빠 잠깐만 전화 받을게. 여기서 놀고 있어라고 말하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단 15분, 길어야 20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사라지고 없었죠. 민호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다시 몰려왔죠. 수진아, 수진아.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해변을 뒤졌던 기억,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대가 동원됐지만 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짝만 모래사장에 남아 있었죠. 바다에 휩쓸려 간 것인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그 후로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을 자면 딸의 얼굴이 나타났고 깨어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렸죠. 결국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당신만 보면 수진이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라며 떠났죠. 민호 회장은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같은 고통을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 회장은 사업에 성공해서 대기업 회장이 됐죠.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민호 회장은 냉정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민호 회장을 얼음 회장이라 불렀죠.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고 웃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씩 이곳에 오면 민호 회장은 달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죠.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회장은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보니 기름이 거의 바닥이었죠. 민호 회장은 근처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주유소였습니다. 민호 회장이 차를 세우자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넣어드릴까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말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직원은 주유기를 들고 기름을 넣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여직원의 시선이 민호 회장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손님, 그 시계.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것도 저 시계랑 똑같은데요? 민호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시계는 특별 주문 제작한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시계였죠. 하나는 민호 회장이 차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네,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세요. 신기하죠? 민호 회장은 여직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여직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죠.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희망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다 넣은 여직원이 카드를 받으러 왔습니다. 민호 회장은 카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김지은이라고 해요. 김지은이라는 이름을 들은 민호 회장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출발하지 못했죠. 백미러로 주유소를 바라보는 민호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시계. 이혼할 때 아내는 이것마저 보기 싫어요라며 민호 회장에게 돌려줬습니다. 민호 회장은 두 개의 시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죠. 하나는 차고 다니고 다른 하나는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할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니 이건 우연일까요? 민호 회장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진정해, 강민호, 세상에 비슷한 시계가 있을 수도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죠. 지은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코끝의 작은 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호 회장은 겨우 잠들었죠. 하지만 2시간도 못 자고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가 나타났거든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며 손을 흔들던 딸의 모습. 민호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핏기가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민호 회장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 갔던 그 주유소로 향했죠. 회사에는 몸이 안 좋아서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민호 회장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민호 회장은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로 걸어갔죠.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손님이시네요. 지은이가 민호 회장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죠. 네, 기름이 또 떨어져서요. 사실 기름은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유기를 들었죠. 민호 회장은 차창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제 말씀하신 시계 이야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라서요. 민호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진이라도 있나요?
궁금해서요. 민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잠깐만요라며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1분쯤 지나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죠. 여기요. 이게 할머니 시계 사진이에요. 민호 회장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화면 속 시계는 민호 회장이 차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뒷면에 작은 흠집까지 일치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손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정말 신기해서요라고 대답했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쵸? 저도 어제 손님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호 회장은 용기를 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 씨는 어릴 적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조금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지은이는 개의치 않았죠. 있죠.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어릴 때 것도 많이 있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5살 때 찍은 건데요. 민호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수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비슷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진은 민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찍은 건가요? 지은이가 대답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말로는 제가 할머니 댁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래요. 민호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댁에 온 지? 민호 회장이 되물었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저 사실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민호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민호 회장이 물었죠.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요. 제가 4살쯤 됐을 때 바닷가 근처에서 혼자 밤까지 있는 걸 발견하셨대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얇은 옷만 입고 떨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가, 4살 겨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죠. 수진이가 사라진 건 12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셨대요. 하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고 결국 할머니께서 저를 데려와 키우신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니. 수진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찾지 못했을 뿐이죠. 민호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민호 회장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죠. 집에 계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은 거의 집에만 계시거든요. 민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민호 회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요. 민호 회장은 카드를 건네고 차에 올랐죠. 시동을 걸고 주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길가에 차를 세웠죠. 민호 회장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수진아, 정말 내가 맞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회장은 그날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모두 취소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비서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괜찮아요.
그냥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일정을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도 출근했고, 허리를 다쳤을 때도 회의를 진행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호 회장은 집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은이가 정말 수진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일까요? 하지만 시계는요, 그 시계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그중 하나를 지은이의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민호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돌 때 찍은 사진이었죠. 분홍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 민호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돌잔치 사진이 나왔죠. 수진이가 돌반지를 움켜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모든 순간이 생생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지기 1시간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모래성 앞에서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 민호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민호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거든요. 민호 회장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3번째 방문이었죠. 주유소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 근처를 자주 지나다녀서요. 사실 민호 회장의 집은 여기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럼 오늘도 기름 넣으실 건가요? 민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어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왔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이야기요? 민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요. 그 시계 이야기도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죠. 민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 시계가 정말 궁금해서요.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도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쉬는데 그때 집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민호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죠. 네,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지은이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민호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민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민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민호 회장은 지은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었죠.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집이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호 회장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어서 오세요. 지은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머니는 민호 회장을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지은이가 시계 이야기 하던데 정말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할머니가 말했죠.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의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시계인데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정말 똑같네요. 잠깐만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죠. 할머니가 상자를 열자 시계가 나왔습니다. 민호 회장이 차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시계였죠. 민호 회장은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시계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시계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실까요? 민호 회장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시계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민호 회장이 아내에게 새겨 넣은 글씨였죠.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시계를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민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저는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었죠. 교통사고였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4살 배기 손녀도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민호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시계를 발견했어요. 딸이 아끼던 시계였죠.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떨고 있더라고요. 밤 9시가 넘었는데 얇은 옷만 입고 울고 있었어요. 민호 회장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모가 근처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결국 제가 아이를 안고 경찰서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민호 회장도 경찰에 신고했었죠. 하지만 지은이가 발견된 곳은 민호 회장이 수진이를 잃어버린 곳에서 5km나 떨어진 다른 해변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걸어서 그곳까지 갔거나 누군가 데려다 놓았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죽은 손녀 대신 그 아이를 키우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입양 절차를 밟고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민호 회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를 구해준 은인이었죠. 만약 할머니가 데려가지 않았다면 수진이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겁니다. 지은이는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죠.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었어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울더라고요. 민호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아빠를 찾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랐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민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호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호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할머니와 지은이가 민호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죠. 민호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바닷가에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도 놀란 눈으로 민호 회장을 쳐다봤죠. 그날이 12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이 사라졌습니다. 민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살이었죠. 이름은 강수진이었어요. 할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설마.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지은이가 발견된 날짜와 장소, 나이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제 아내 것이었어요. 민호 회장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민호 회장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은 씨가 제 딸 수진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죠. 지은아, 진정해. 하지만 지은이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말이 진짜일 리 없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민호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20년을 함께 산 가족을 두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민호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DNA 검사요? 왜 제가 그런 걸 해야 하는데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만약 사실이라면 어떡할 거니? 지은이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도 이 사람 말을 믿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믿는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너를 발견한 날짜와 이분이 딸을 잃어버린 날짜가 똑같잖니. 지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민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좋아요. 검사하죠. 하지만 결과가 다르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 회장이 아는 대학병원이었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DNA 검사 말씀하셨죠?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지은이와 민호 회장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의사가 말했죠. 민호 회장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 민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만 수고하셨어요 라고 작게 인사했죠. 일주일은 민호 회장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수진이가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그럼 정말 수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지은이가 수진이가 맞다면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민호 회장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비서 박 과장이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라고 걱정했지만 민호 회장은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만약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바보가 될 테니까요. 지은이도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유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죠.
동료가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멍한 것 같아라고 물었지만 지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은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민호 회장이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버리고 민호 회장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할머니와 계속 살아야 할까요? 지은이는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은이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20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밤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편치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20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보내야 할까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친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손녀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죠. 죽은 딸과 손녀의 빈자리를 지은이가 채워줬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에게 진짜 아버지가 있다면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스스로를 다독였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 회장의 전화가 울렸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민호 회장은 네,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와 할머니에게도 연락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병원에서 만나요. 세 사람은 약속된 시간에 병원 진료실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죠. 먼저 앉으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 회장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죠. 지은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이 고요해졌죠. 의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녀 관계가 99.99% 확률로 확인됐습니다. 민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호 회장님과 김지은 씨는 친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민호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지은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죠. 거짓말이죠? 지은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민호 회장은 눈물을 닦고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아니 지은 씨.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죠. 지은이는 민호 회장을 피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호 회장은 멈춰섰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김지은이에요. 강수진이 아니라고요. 민호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지은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민호 회장이 말했죠.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민호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아직 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민호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게. 수진아, 아빠가 기다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은이와 할머니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버렸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김지은이었죠. 할머니의 손녀였고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도 생겼죠.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아니, 둘 다 진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은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죠. 가끔 꿈속에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파도 소리와 누군가의 목소리. 수진아, 여기서 놀고 있어. 그 목소리가 민호 회장의 목소리였을까요? 지은이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문 밖에서 할머니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지은이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죠.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왜 할머니가 미안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할머니가 너를 데려와서 키웠으니까. 만약 내가 경찰서에만 맡겼더라면 진짜 아빠를 더 빨리 만났을지도 모르잖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주유소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동료가 지은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지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아버지라고 나타났다는 걸. 지은이는 휴게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호 회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지은 씨, 급하게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만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은이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회장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20년 동안 딸을 찾았는데 이제 와서 거부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민호 회장에게 갈 수는 없었죠. 지은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죠. 나는 누구일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김지은일까요? 아니면 강수진일까요? 지은이는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지은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는 김지은이야. 할머니의 손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민호 회장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편 민호 회장은 매일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딸 생각에 정신이 흐려졌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임원이 물었지만 민호 회장은 네, 계속하세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호 회장은 지은이의 주유소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멀리서 지은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다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으니까요. 민호 회장은 차 안에 앉아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작은 미소가 지어졌죠. 하지만 곧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 했다니. 만약 자신이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지은이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민호 회장은 지은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돈을 주자니 지은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고 선물을 하자니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민호 회장은 고민 끝에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강민호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네, 무슨 일이세요? 민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어하나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해요. 밤마다 울고 있어요. 민호 회장의 가슴이 아팠죠.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은이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민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지은이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글쎄요, 지은이가 원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민호 회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민호 회장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시계와 함께했죠. 이제는 딸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호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그 회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한 번만 만나봐. 그분 이야기를 들어봐. 지은이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제가 그분한테 가길 원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분은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봐. 지은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안았죠. 괜찮아. 아무도 너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아. 다만 한 번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봐. 지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 번만 만날게요. 이틀 후 지은이는 민호 회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민호 회장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오자 민호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지은이는 무표정하게 앉았죠. 할머니가 만나보라고 해서 왔어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민호 회장은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주문할까요? 민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메리카노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수진아.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전 강수진이 아니에요. 민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요. 지은 씨. 민호 회장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진첩을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민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죠. 이게 저예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민호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걸음 사진, 유치원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아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지은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과거라니.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죠. 괜찮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돼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회장님하고는 살 수 없어요. 민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죠. 알아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아빠로서 당신 옆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이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가봐야 해요. 민호 회장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요. 지은이가 카페를 나갔죠. 민호 회장은 사진첩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순자입니다. 민호 회장은 놀라며 전화를 받았죠. 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민호 회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 회장은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죠. 어서 오세요. 민호 회장은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죠. 지은이는 주유소에 나갔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제가 20년 전에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 더 열심히 찾아봤어야 했어요. 경찰서에만 맡기지 말고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나갔어야 했는데 민호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수진이가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딸은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민호 회장도 눈물을 흘렸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키워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슬픔과 미안함이 쏟아져 나왔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말이에요. 민호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다가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회장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다만 저를 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거죠. 민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절대로 할머니와 지은이를 떼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머니도 제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죠. 정말입니까? 민호 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수진이의 생명의 은인이자 20년 동안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십니다.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민호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 회장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할머니, 저 왔어. 지은이는 거실에 앉아 있는 민호 회장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민호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지은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할머니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앉아봐. 지은이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지은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죠. 뭔데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는 이 회장님한테 가야 해.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전 할머니랑 살 거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너한테는 진짜 아버지가 계셔.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해.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싫어요. 전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민호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 씨, 할머니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겁니다. 지은이가 민호 회장을 쳐다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회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집으로 모실 겁니다. 우리 셋이 함께 가족으로 살아요. 지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진심입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어머니이자 저에게도 은인이십니다.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이를 안았죠. 지은아,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어. 지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 회장을 바라봤죠. 민호 회장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호 회장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 회장은 지은이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지은이도 민호 회장을 안았죠.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에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민호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직원들은 지은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수진 대리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강수진이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지은이기도 하고 강수진이기도 했죠. 두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퇴근길에 지은이는 민호 회장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죠.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 밥 다 됐어. 할머니는 여전히 요리를 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민호 회장이 제안했죠. 할머니, 요리는 가자 도우미가 하게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좋아. 우리 지은이가 이 음식을 좋아하거든. 지은이가 할머니를 안았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은이.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 회장이 상자 하나를 꺼냈죠. 수진아, 이거 줄 게 있어. 지은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죠. 민호 회장이 차고 있던 그 시계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민호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차례야.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상징해. 지은이는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죠. 민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와 함께 시간을 걷고 싶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죠. 핸드폰 타이머를 맞추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으니까. 지은이도 손목에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죠.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